그럼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위기 같은 건 없었나요? 아, 이걸 있죠. 팔까? 약간 이렇게 했던 충분히 시기. 있죠. 목표 금액이 처음에 2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충분히 오면은 사람 고민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살 거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동네보다 더 좋은 동네를 못 찾았어요. 뭐 압구정을 가기에는 너무나 낡았기 때문에 재건축 언제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또 40억이 찍고 60억 찍고 뭐 이렇게 계속 80억 찍고 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랭커님 모시고 간단하게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반포에도 아파트가 있으시고 개포에도 아파트가 있으신 걸로 아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집을 매수하게 됐고 처음 부동산에 입문하게 된 그 계기가 되게 궁금해요. 저는 반포 아파트나 개포 아파트를 2000년대 중후반 때 매수를 했던 게 남들보다 좀 더 일찍 관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든지 가격이 오르기 전에 저는 원래 사야 된다는 것이 항상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가 몇 년도에 투자를 2002년도에 매수를 했고, 이제 사실 재건축이 오래 걸렸어요. 재건축이 한 12년? 그때부터 이제 철거하고 있어가지고 2017년 정도 16년 말에 완공했으니까 네. 그때 완공된 게 재건축이 돼가지고 운 좋게. 근데 신기한 게 아무리 강남이어도 이게 구축 아파트를 내가 오래 가지고 간다 이런 생각을 2002년도에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이게 아무래도 가격이라는 게 오르는 게 아마 저한테 보여주지 않았으면 팔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매년 올랐던 모습을 보여줬던 게 또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았나. 또 중간에 또 정치가 있어요. 왜냐면 또 대통령 정권이 바뀌면 또 정치하고 또 상승하고, 아파트가 이렇게 맨날 오르지 않거든요. 올랐다가 한번 다음 스텝으로 올라가고. 그럼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위기 같은 건 없었나요? 아, 이걸 있죠. 팔까? 약간 이렇게 했던 충분히 시기. 있죠. 목표 금액이 처음에 2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충분히 오면은 사람 고민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살 거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동네보다 더 좋은 동네를 못 찾았어요. 뭐 압구정을 가기에는 너무나 낡았기 때문에 재건축 언제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또 40억이 찍고 60억 찍고 뭐 이렇게 계속 80억 찍고 가는 거죠. 근데 부자가 되는 방법이 사실 좋은 자산을 갖고 내가 이걸 오래 보유하는 게 결국에 부자가 되는 그렇죠. 길이잖아요. 사실 뭐 단타 좋다고 하지만 단타도 결국은 가격이 올랐으니까 단타를 한 거잖아요. 장타든 단타든 올라야 됩니다. 일단. 맞아요.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하셨을 때 그 투자금이 되게 궁금해요. 옛날에 이제 제가 알기로 한 6억 정도에 사셨다 그랬는데 이게 6억이라는 돈이 되게 뭐 그 당시엔 되게 큰 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갭 투자하고 대출도 되게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현금은 한 뭐 2, 3억 정도로 가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사실 요즘은 부동산 강의 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정보가 또 많잖아요. 근데 2002년이면 신문 읽고 계셨던 진짜 시기인데 장난 아니에요. 뭐 부동산 가도 몰라요. 부동산 가도 이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고 발품 다 팔아봐야 돼요. 그리고 되게 뭔가 미래 추측 예상이 본인 스스로가 해야 돼요. 기준을 세웠던 어떤 계기라던가 뭔가 그런 기준을 만들었던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럼요. 저는 강남의 한강변 그리고 대단지, 이 세 가지가 항상 저만의 기준이었어요. 그때는 강남을 왜 사냐? 한강변은 의미가 없다. 대단지가 왜 필요하냐? 굳이. 그 옛날에는 약간 투자 가치보다는 실거주 가치를 맞아요, 더 많이 맞아요. 했을 때니까 커뮤니티도 의미가 없어요. 마인드가 완전히 지금이랑 달라요.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식도 있을 수 있었고 뭔가 돈이 어쨌든 있었으니까 이거를 어딘가에 넣어서 이걸 불리고 싶은 그런 목적이셨는데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왜 아파트였고 저희 부모님이 주식을 하다가 네. 제가 어렸을 때 좀 많이 돈을 날리셨대요. 물론 지금은 주식을 또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당시 때는 생각보다 주식을 20대 초반 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30대 때. 건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님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생각보다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머니 스트레스를 받은 거를 학창 시절 너무 받던 거죠. 이게 의미가 없다. 투자는 아파트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게 또 이제 운때가 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디퍼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또 이제 5월 말에 그 아크로 리버파크로 이사 오고 지금부터 이렇게 거주하면서 다음 스텝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살아보셨을 것 같고 이렇게 반포에도 이제 살아보시는데 좀 차이점이 있나요? 예, 눈으로 보이는 차이가 크지 않고 확실히 저는 일반 아파트는 전 비슷하다고 봐요. 다만 이제 그런 어떤 투자 수준이 다른 거예요. 투자 수준이. 자산이 있다 보니까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달라지고 투자를 자주 해요. 그리고 네. 투자를 하면서 좀 이건 되게 잘했다 이건 좀 아쉽다 하시는 부분 하나씩만 좀 얘기해 있죠. 주실 수 투자를 잘한 거는 상가 투자도 했었어요. 아. 그 매도 시기가 언제인지를 되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유타운 쪽이라서 완공되면 3배가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 근데 저만의 철학이 있었어요. 유타운 상가는 완공하기 직전에 팔아야 한다. 그게 저만의 어떤 철학이었는데 막상 사람이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을 가면 흔들려요. 근데 저는 그냥 철학을 지키고 팔았거든요. 5년 넘게 됐는데도 지금도 그 가격입니다. 판 거 금액보다도 더 아래입니다, 확실히. 근데 왜 그거를 나중에 완공이 되면은 팔아야지 하셨던 거예요?
그 완공 직전의 기대감이 저는 그렇죠. 항상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완공하고 나서 2년 후 시점이 더 좋아요. 확실한 거는 그 원칙에서 많이 벗어나봤자 벗어날 게 특별하게 없다. 원칙이 지키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네.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럼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집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하면은 잘 될 수 있다 하는 약간 응원의 한마디 이런 거. 네. 저는 집이라는 거는 실거주와 투자와 자기의 월급을 쏟아붓는 모든 공동체의 하나의 어떤 산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물도 물론 필요하고 아니면 또 상가가 필요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사업체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전 집은 가장 베이스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일반 월급쟁이들 훨씬 많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서 입지가 가장 좋고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곳을 매수하는 것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공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저도 이제 집이 있으니까 안정감이 그럼요. 생기고 달라요. 다음 스텝을 네. 준비할 수 있더라고요. 그쵸. 다른 걸 도전해 볼 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알고 깨닫고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또 좋은 모습들 많이 아유, 보여주시면 자주 좋을 것 나오겠습니다.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